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BTS 이분들의 저는 뭐 그냥 곁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봤지만 네.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 근데 최근에 참 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려야겠다. BTS가 네네.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그 뭐 회식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눈물까지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방향성을 잃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뭐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세계에서 톱에 가 있는 친구들이고 지금 정말 정상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무망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미워하실까 봐. 사실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각자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논현동에서 그렇게 조그만 짓 살다가 이렇게 백악관까지 가고 그냥 저는 하나예요. 전 예투컴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제 원하는 전부예요. 아 남입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여기까지만 볼게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였냐면 사실은 이제 개인 활동을 처음으로 각자 시작을 하겠다는 BTS는 그동안 개인 활동을 안 했거든요. CF를 찍어도 섭외가 와도 7명이 다 같이 찍어야만 합니다라는 게 룰이었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군입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뭔가 전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뭐 좀 제가 이제 주체가 없이 외람되게 주제도 넘어서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BTS를 위한 조언. 제가 감히. 이거는 좀 주제 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BTS와 같은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BTS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공감하신 분들도 또 많을 거고. 예. 저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눈 떠보니 선진국. 한빛미디어 박태웅 소장님. 네. 정말 그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문장이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진국이라고 네이밍을 이제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예. 무슨 뜻이냐? 네. 길이 없다는 뜻이다. 더 갈 곳이요? 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라는 저 지점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빨리 가면 되는 거고 네.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내 앞에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남들이 따라오는 내가 만들어준 길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막막하겠죠. 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정확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든 네. 최고의 전문가가 되든 네. 이런 반열에 올라가면 불행해지기가 되게 쉬워져요. 최고를 이루었을 때. 네,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네, 외로운 건 사실 내 주위에 네.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 외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전문가,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 네. 일반적인 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정의는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전문가의 심리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해놓은 아주 괜찮은 결과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초임 기자 시절 때, 네. 이제 신출내기 네. 혹은 햇병아리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기사 쓰시면서 이런 적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네. 와, 진짜 나 퓰리처상 근접했어, 막 이런 느낌.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그 기사 특종을 썼어요. 했을 때, 막 진짜, 그죠. 예.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또 다음 게 생각나죠. 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기사를 잘 쓰시지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쓴 기사지만, 이제는 그런 기사에 그렇게까지 즐거워하지 못하죠. 만족감이 떨어지죠. 네.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불행의 가치가 가요. 오죽하면 예. 프로의식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맞는 말인데 되게 서글픈 말이죠. 예전에 어떤 그 야구 전문가 한 분이 네. 프로가 뭐냐? 자기가 해놓은 꽤 괜찮은 플레이에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멋있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그 자기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요.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막막하고 예.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그런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길까지 내가 닦아야 돼. 너무너무 힘들죠. 네. 일단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져, 즉 불행해지기 쉬우니 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네. 전문가가 되지 말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전문가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가 되지 네. 말자라는 거 아니면 다른 아예 되지 말자. 내 분야에서. 그러니까 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려갈 걸 왜 올라가? 등산. 예. 그래 누워 있는.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등산 좋아하는 네. 친구가 그러죠. 배고플 건데 왜 먹니? 음. 다 이런 얘기들이죠. 예. 불행할 건데 왜 전문가 돼?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있다면 아주 부담 없이 다른 데서 초보자가 돼야 되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특혜가 있어요.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특혜요?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뭘까요? 엄청난 성장감. 성장감이 빨리 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예. 하나만 해도 나는 오우씨 막 이러면서. 예. 왜 골프부터 붓글씨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맨날 자기한테 감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반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 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꿋꿋이 더 해서 늘고, 또 안 느는 정책이 있다가 꿋꿋이 또 한 번 해서 더 치고 올라가고, 이 각고의 노력 끝에 BTS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우리도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그렇게 다들 가고 있고요. 뭐 사실 BTS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죠. 그렇죠. 최정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가 필요하다고요. 아. 우리는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때가 필요한 거죠. 올라가면 지켜야 될 것 같고 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이건 그대로 일단 놔두고 네, 네, 일단 네. 놔두고.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야구를 한번 해봤죠. 야구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즐거워했죠 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서 쭉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이게 만족감이 이제 예전만큼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 내 일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해요. 일이 아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공부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거라기보다 지금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쪽에서. 당신이라고 막 이러면서요. 방금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이대호 편집장님 당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아니라 일만 많이 해서 번아웃이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만족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그 심리학자인 제가 작년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거든요. 한 두 달, 그러니까 그냥 25,000원어치 그냥 아주 간단한. 네, 붓글씨 세트 사서. 사고, 거의 뭐 초등학생들 그 실습용으로, 실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그냥 벼루 가장 저렴한, 같은 거 사서. 그러니까 값싼 걸 사고 이제 그 종이랑 해가지고 써봤어요. 2달 동안. 그런데 나름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연구실에 그 아주 친한 동료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뭐해 김 교수 해가지고 붓글씨요, 붓글씨.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넌 코 비는 거 외에는 손가락을 쓰지 마라. 진짜 친한 교수님이거든요.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근데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못 썼나 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못 쓴 거예요. 교수님도 약간 좀 악필이신가요? 전 진짜 진짜로 똥손. 똥손. 그냥 진짜 양쪽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그 얘기 들었으니 확실한 거죠. 근데 잠깐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쓴 것과 제가 쓴 걸 비교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근데 저는 2달을 썼으니까 2달 전에 저와 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확 높아지는. 2달 딱 썼는데 추사 김정일 선생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통해서 나의 성취감, 성장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될까요? 내일에선 그 성장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기울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내가 내일에서 지금 제일 전문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BTS 분들이 개인 활동하면서 한 분은 축구를 하고 다른 한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해본다 치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각자 나오면서 야, 내가 임마 좀 있으면 월드컵 나갈 것 같아 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전시회가 뭔지를 보여주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게 네. 아침에 부부싸움 무지하게 세게 하고 네. 직장에 출근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부하 직원한테 왠지 쌀쌀맞게 굴거나 기분 안 좋아서. 예. 그렇게 전염시키는 일 많죠. 네, 그럴 수 우리 있죠. 인간이 그렇죠. 네. 인간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염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이 어려운 혼란감이 예. 일이 아닌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전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전염.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한 동물일수록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일 여기 안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주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묘하다는 게 오히려 A라는 장소에 서서 있었던 기쁨, 슬픔 이런 게 네. B라는 장소에 가도 자꾸 전염이 돼요. 무관한 일인데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대판 부부싸움한 부장님을 직장에 출근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도 전염되고 좋은 일도 전염됩니다. 지금 이분들의 일에서 활동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막막함도 느끼시고 네. 답답함도 느끼시잖아요. 그럼 딴 데서 갖고서 전염시켜야죠. 딴 데서 좋은 경험을. 이제 다른 그 거에서. 어떤 막 창작의 고통이 있다면 약간 다른 분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또 다시 본업으로 가져오는 네. 그거를 신기하게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아미 분들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번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출발도 같이 이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간혹 보면 연예인들이 뭐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음악을 했던 사람이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배우를 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단 하나 중요한 건 네. 겸허, 겸허, 겸손. 겸손해야 된다. 전염되니까 예. 내가 누렸던 영광이 내가 새롭게 하는 취미나 레저나 이런 데서도 그 영광과 명성이 유지되면 안 되죠. 겸손. 예를 들어서 네. 같이 뭐 조기 축구하러 나갔는데 나 누구야? 나 뭐 연예인이야? 네. 뭐 미술학원 가서 나 누구야? 이게 아니라 저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한 장르에서 굉장히 한 반열에 올랐던 분이 네.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다른 데서 그걸 시작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실제로 전 2달 썼는데 추사 김정현 선생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저 혼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밖에서도 그런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고의 간열에 혹은 상당한 반열에 올랐으니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고 싶다. 나 누군지 몰라? 이거. 그걸 누리려고 하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스러워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던 분들이 갑자기 미술을 했는데 그 미술에서 네. 갑자기 자기가 음악에서 쌓았던 명성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네. 무의심승차하는 것 같고 뻔뻔스러운 것 같고 기만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야 되는 게 겸손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초보자로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기술만 초보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 BTS 이분들의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저는 뭐 그냥 곁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봤지만 네. 이분들은 그 겸손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겸손을 팬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말리지 않고 같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BTS가 또 겸손하고 진솔하고 다른 뭐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막 이러지 않고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어떤 시상식 있거나 뭐 뒤풀이하거나 누가 어디 대저택으로 초대를 하고 이럴 때도 거의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 개인 활동은 거의 다 아마 음악일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와 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나에 비해서 나쁜 걸 막아주는 기능이 더 강해요. 반대로 나는 우리보다 행복을 혹은 기쁨을 주는데 더 강해요. 그래서 자동차 딜러분들도 혼자 온 손님과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도 말이 조금씩 달라요. 노련한 분들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온 손님한테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당신이 얼마나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시는가를 많이 얘기해요. 혼자 온 손님한테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옛날에 봤던 딜러분인데, 네. 아, 그분 진짜 왜 실적도 되게 좋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오, 네. 다음날 그 가족이 왔어요. 다음날 가족을 데리고 데려왔어요. 우리로 온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러더라니까. 어제 그렇게 스타일과 그 다음에 막 엔터테인먼트와 이런 드라이빙의 쾌적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던 분이 가족이 딱 오니까 우리로 왔죠. 네. 첫 마디가 이거더라고요. 고객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네. 저는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있어요. I seek pleasure, we avoid pain. 되게 유명한 그 논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I seek pleasure. 나는 기쁨을 추구하고 we avoid pain. 우리는 고통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도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네. 나도 불안을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나는 즐겁고 신나는,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는 조금 약하죠. 네. 개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네. 조금 더 행복감과 만족감과 즐거움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맥락이 그 맥락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개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네네. 본인이 팀으로서는 못했던 거, 즐거움.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 그렇죠. 스타일이라든지 만족감도 다 가질 수 네네. 있는데 네. 다만 그 영상에서 BTS 멤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렇죠. 슈가 같은 경우 슈가가 이야기했나? 본인이 2시간, 3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면서 혼자 계속 랩만 한다? 그럼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본인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팀이니까 같이 상승작용을 냈던 게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 네. 겸손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불안도 들어가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리액션과 디시전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거 사실 다른 데서 인용한 얘기인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제 강연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 Fear is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공포는 반응이다. 네. 불안도 반응이죠. 네. 용기는 결정이다. 심리학자들이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하는 거다. 네. 그 fear,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fear, anxiety, 불안 이런 거 있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겪으면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일 수도 있죠. 나는 괜찮아. 이것도 현실 왜곡이에요. 현실 부정이고. 만약에 BTS 멤버가 난 솔로해도 잘할 거야. 난 불안해. 너 불안하지 않아. 뭐 난 이러면. 솔로해도 난 바로 1등 할 걸. 네. 이러면 이제 나르시시즘이고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겸손한 상태에서 그렇죠. 심생활 오래 해온 그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죠. 걱정을 하고 약간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하지만 개인 활동은 디시전이죠. 결정이에요. 그렇죠. 용기를 내야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뭐 감히 이분들한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 리액션과 디시전, 즉 반응과 결정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모두 다 인정되면 돼요. 둘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왜 얼마 전에 좀 예민한 이슈긴 한데 예로 들어 한번 다른 곳에서 들었으니까 좀 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동권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서 집회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때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조금 늦어지고 좀 양해 구하고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구나 그때 네. 두 번 있었는데 저랑 같이 다니시는 어떤 분, 저랑 같이 그때 같이 일행이 되셨던 어떤 기업의 간부 직원 한 분이 네.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한 분이 네. 평상시에 그 장애 있으신 분들의 인권이나 이동권 아니면 그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시던 분인데 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난처한 상황에 예, 저는 세미나 참석자지만 이분은 세미나 주관자. 네. 그러니까 세미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더 낫죠. 애간장이 타죠. 네. 근데 제가 그분 표정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분들의 권리에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는데 우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불편하니까 예.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부장님, 네. 짜증 내세요. 그리고 응원하세요. 김 부장님이 지금 불편하고 네. 입술 바짝바짝 마르고 네. 짜증나는 건 리액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응원하는 건 디시전. 그래서 왜 그걸 못 하시냐고 제가.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화이팅. 두 개 다 하시라고. 이거랑은 다른 거라고. 약간 이게 사람은 내적 갈등을 하게 되잖아. 이게 뭔지 모르니까. 네, 네.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네, 네.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대로 음. 각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념에 의한 결정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결정한 거죠. 이거를 너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짜증을 내네 이분들이 이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난 반대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분들 보고 빨리 들어가서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신념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어리석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네. 집에 들어가면서 짜증이 났을 때 자기 배우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죠. 맺고 끊는 걸 못하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응과 결정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하기 되게 어려울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결정을 하자. 이런 거. 네. 이런 선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고 예. 잘 뭔가 진행해낼 수 있잖아요. 힘든 와중에서도. 예.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안 좋은 거죠. 불안해하지 마. 불안할 거 없어. 이게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왜곡적인 말이에요. 침착해. 불안할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 풀어. 이러면 긴장하죠. 그쵸. 예, 왜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라 긴장될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리면 잘할 수 있다. 이게 더 나은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왜 시험 보는 날 엄마들이 불안해하지 마, 청심환 먹고 가, 떨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떨리는 게 당연한 거야,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뭐 슬기롭게 대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네. 자연스럽게 느끼는 반응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결정으로 왜 그걸 부정하니까 결정도 거기에 부정된 걸로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게 대부분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본인도 새가슴이 되면서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초창기에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안 걸려 이러면서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 나는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우리 팬데믹 초창기에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것도 옛날에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구나. 괜찮아 안 걸려. 야 뭐 삶은 물 먹으면 안 걸려. 그러면서 굉장히 과장되게 자기의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외국에는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냐 그 불안을 부정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불안을 부정한 거예요. 애써서 부정하고. 네. 그러니까 행동도 부정하는 행동으로 나와야 됐다는 거죠. 현명한 예방, 개인 방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네. 불안한 것도 맞고 짜증나는 것도 맞고 다 리액션, 반응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동물도 다 하는 반응이고요. 네네네. 하지만 인간은 반응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도요. 사실은 좀 연결을 해보자면 아이고 살 떨려. 어이구 이거 되게 불안한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자꾸 뭡니까? 애써서 그걸 부정하니 행동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됐어 밀어붙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도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내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면 첫 번째 느낀 대로 그냥 행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부정해서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를 서로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무섭지? 무서워. 그렇지. 이건 무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겨낼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보자. 짜증나지? 이거 짜증난 거 당연해. 네, 짜증나네요. 그래, 짜증내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화법이 필요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우리들은 그걸 되게 부인하고 가면을 그쵸. 쓰려고 하고 짜증나지 그래갖고.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무서워하지 않는 척 하다 보니 과장된 행동을 하면서 네. 스스로 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 그런 게 이제 배경 지시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는 약간 그게 또 구분이 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내 본능대로 해야 할 건 하고 판단할 건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복선에는 네. 너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냐?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어떤 생각이면 솔직히 말하면 과연 심리학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네. 냉정할까? 본인이 배운 대로 부부싸움 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격해지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는 한 그런 심리학자는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아는 거랑 행동과 네. 또 다를 수도 있고. 최소한 제가 아는 국내외 심리학자 중에 그런 심리학자는 없고요. 네네네. 오죽하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지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신의 결격 사유를 논문으로. 네네. 근데 어, 그래서 그 순간 이것도 이제 리액션과 디시전인 것 같은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아, 하는데 빨리 좋은 디시전으로 오는 건 아주 잘하는 심리학자들이 제 주위에 꽤 있어요. 똑같이 싸워요. 네네네. 사내 안 사내 뭐부터 네. 시작해서 뭐.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는 저도 그렇게 싸우는데 너 몇 살이야? 이게 뭐야? 접촉사고 났어? 부부싸움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왜 나와? 아, 진짜. 심리학자가. 네, 너 몇 심리학자가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이러니까. 아, 네네네.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그것도 반응이죠. 충분히 인간으로서 네, 할 수 네, 있는. 네, 네. 네.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심리학자는 아니냐가 아니라 네. 오히려 나이가 오히려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걸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합니다. 30살짜리 심리학자보다 네. 50살 먹은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심리학자라고. 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근데 네. 꽤 많은 그 조금 생각이 깊고 노련한 심리학자들일수록 그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성숙해 간다. 물론 나이가 50, 60, 70 같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연륜이라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성숙을 한 사람이 주는 그런 관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를 겪었구나라고 자각하는 능력은 확실히 공부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걸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강의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자각을 하고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네. 실생활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야미 여러분들이 여기 BTS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면 물론 이제 거기는 큰 시스템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뭐 아이돌도 그 있잖아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막 이렇게 멘탈 케어도 많이 받고 한다잖아요. 연예기획사들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없으면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참 근데 진정성 있는 분들이네요. 이런 얘기들을 예.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척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척, 네. 가식이 없죠. 네, 아는 척, 가진 척, 할 수 있는 척. 이 척이 사실은 굉장히 몹쓸 병이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몹쓸 병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편집장, 김 교수 그거 알지? 모르는데도. 네, 알지? 있다 그러면 그럼 알지.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에 척이 너무 많아. 얘기하는 순간에도 지금 찔린다 막.